삼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봤어요. 사실 이 영화를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개봉하는 개봉관도 좀 많이 없었고 개봉 시간도 좀 안 맞아가지고 결국엔 계속 찾아보다가 어젠가 오늘인가 확인해 보니까 이 네이버에 떴더라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뭐 쿠팡 이런 데서 볼 수 있던데, 그래서 결제를 하고 이제 쭉 보면서 영화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전반적인 어떤 내용은 사실은 이 한국이 싫어서 뭐 떠났다, 그래서 뭔가 이민도 좀 준비해 보고 뭔가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20대 때 좀 많이 하는 고민들이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랑 어떤 생각들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이 싫어서라는 내용은 어떤 이 제목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이 예고편을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이 고화성이 이 한국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한국의 문화랑도 좀 뭔가 안 맞고 본인이 약간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로 가요. 뉴질랜드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뭐 돌아왔다가 또 나중에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 이 플롯은 뭐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 이제 얘기를 좀 하면은 저도 그런 거예요. 2016년부터 2018년에는 이제 유통회사를 다녔죠. 꽤 유명한. 그리고 연봉이 그때 3,700만 원이었어요. 연봉 3,700만 원. 이게 유통회사 치고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과급까지 하면은 더 이제 되는 거고. 근데 그때도 비쌌고, 아니 지금의 어떤 가격인데 이게 23억 정도 하잖아요. 여기 있는 개포 럭키 아파트가 회사가 있는데 그 옆에가 이제 럭키 아파트 있는데 이게 그때도 10몇 억인가 이렇게 했어요. 되게 비쌌단 말이죠. 이거 모아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3,700 갖다가 어떻게 억을 만들어요. 뭐 지금 뭐 어떻게 다시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은 못 하죠. 다른 데를 뭐 샀다가 이제 팔았다가 뭐 투자를 했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옛날에 아버지 세대 때 이때는 아버지 세대가 이제 제 나이 때 됐고 이럴 때는 중소기업 가장 월급이 50만 원이고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200만 원이던 시절이다. 그쵸? 근데 지금은 3,700이면 꽤 높게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23억이면 이게 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살려고 모아봤자 이때 되면 더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좀 어려워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선진국 증후군 중에 하나로 결국 사람들이 이제 뭔가 더 성숙해지고 모이게 되고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나도 이제 대기업을 나왔지만 이 회사 또 다음에 그게 대박은 아니고, 그렇다고 의사가 된다? 저희 이제 뭐 친척들 중에서도 의사들이 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또 인생이 평온하지만은 않아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최저고 출산율이 자살률이 뭐 최고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것도 뭐 맞는데 헬조선이고 그래서 힘들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답은 해외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다니다가 저는 이제 해외에 취업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해외 그 회사에서는 빨리 와주기를 원하고 나는 이제 회사에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한 달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차점자, 저보다 이제 점수가 낮았던 차점자가 먼저 이제 올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해서 제 자리를 뺏었죠. 그래서 이제 가서 저 때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회사랑 좀 많이 안 맞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저런 어떤 일들이 생기니까 당시 이제 새롭게 이제 취업이 됐던 데는 거기였거든요. 해외에 있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어떤 충격들도 먹고 해서 당시 어렸으니까 네 이제 해외를 가야겠다. 저도 뭐 그런 어떤 한국이 싫어서 비록 비슷한 생각이었죠. 한국이 싫을 이유는 없었는데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약간 로망 비슷하게 그때 책 같은 게 있었어요. 29살 생활 나는 뭐 1년 뒤에 죽기로 결심했단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어떤 책이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돈 모아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탕진하면서 멋지게 죽겠다 약간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당시에 어떤 그런 책 읽고 제가 빠져서 그런지 어쨌든 저도 미국을 갑니다. 2018년에 이때 이제 뭐 사표도 수리가 좀 늦게 되고 해가지고 어쨌든 가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쫙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두세 달 정도 동안. 그 사진들이 이제 쭉 있는 건데 그게 정말 첫날부터 한 1, 2주 정도는 엄청 좋았어요. 진짜 재밌잖아요. 미국이라는 어떤 천주국의 그런 땅에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회사도 퇴사하고 나름 퇴직금도 있고 이걸 가지고 차 렌트해가지고 내가 돌아다닌다?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안 좋은 것들이 좀 보이더라 이겁니다. 이 나라 자체가 음식이 또 한국 음식하고 맞지도 않고 그 계속 뭔가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450km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가. 근데 여기는
1100km를 가서 우회전하세요 이래요. 1100km를 가서 우회전하세요. 뭐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정말 좀 나라 자체가 넓고 좀 크단 말이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도 너무 좀 피곤한 거예요. 이 어떤 사진 제가 이따 보여드릴 뿐인데, 그래서 어딨냐 그 사진이. 여기 있다. 보면 1140, 1604km, 여기서부터 갈 때 이게 16시간 거리는데 이게 1604km 정도를 이제 이게 차 타고 가야 돼가지고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자체가 되게 피곤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한 2주 정도 하니까 막 다 아무리 구경하고 뭐 로셀도 가고 뭐도 가고 해도 그게 좀 피곤해지는 시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행으로 내가 갔지만 정말 여행만으로 좀 피곤한 거다. 여행은 이제 돈을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많이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그 외에 해외를 좀 많이 갔었죠. 여긴 필리핀이고, 여긴 인도, 그리고 독일 친구, 영국, 에스토니아, 인도, 몰디브 이렇게 되는 거고, 나라별로 어떤 단점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천조국이지만 세계 제1위 나라, 50개의 주, 총기, 마약, 비싼 물가, 한국인, 그리고 비자도 얻기도 힘들어 여기. 영국은 그리고 너무 비쌉니다. 요트에서 자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주거비가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비싸지만 여기도 비싸갖고 강 같은데 뭐 깔아두고 자고 텐트 쳐놓고 자고 그래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대통령도 물론 없지만 그 다스리는 총리조차도 그냥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나라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에다가 부정부패가 심하고, 일본 정말 답답하고,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어떤 해외들의 문제가 있는데, 가서 정말 대박 나는 분들도 있죠. 가서 대박 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이런 분들. 제가 이제 많이 보는 히철리즘님 유튜버를 보면은 되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직업이 타투이스트예요. 타투이스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타투이스트가 아마 불법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대요. 합법적으로 하고 세금도 잘 내고 하는데, 월에 그래서 거의 몇 억 벌 정도의 돈을 이제 벌고 계신 분이고, 또 아랫분도 이제 같은 영상에 나왔던 분인데, 간호사이시면서 여기서 하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의료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간호 활동을 하는데 급여도 높고 휴가도 많이 갈 수 있고 뭐 해서 정말 이제 좋았다. 이런 분들은 정말 괜찮죠. 타투이스트라든지 뭐 간호사, 아니면은 광고 천재 이재성님처럼 어떤 분이에요. 정말 국내에서는 이분이 이제 책에 나온 걸로 계명대학교 출신인데, 그 광고 업계에서는 학벌의 어떤 벽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점수로는 본인이 1등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서 브라질인가로 가서 여러 어떤 광고상 같은 걸 수상하고 와서 한국에서 다시 이제 거장으로 인정받는 이런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괜찮은 케이스겠죠. 또 역으로 해외 사람들한테는 한국의 꿈이 어떤 나라인 경우들도 많아요. 리너이라는 분,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인데, 이분은 이제 베트남 분인데 지금 보면 인스타 제가 친구 돼 있는데, 한국 간다 하고 15일 6시간 47분 돼 있을 정도로 정말 이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이 오히려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고 이런 기회를 또 많이 주는 어떤 부분인 거고, 이분한테는. 또 스롱피아비 선수도 캄보디아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꽃을 피웠죠. 이제 당구에 대한 새롭게 재능도 알고. 그 다음에 일리아 이분도 이제 한국 쪽에 이제 귀화를 하셔가지고 교수님으로 이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 또 있다 이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인이 해외 가서 더 잘 된 케이스. 이분은 또 외국인들인데 한국과 관련돼서 더 이제 잘 되고, 이런 케이스들인데, 그럼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볼 때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누군가에게 이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한국이 싫어서 떠날 만큼의 그런 나라지만, 누군가한테는 정말 그토록 그리던 막 카운트다운 재고 있고 이런 어떤 나라가 한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화성이, 주인공 고화성이 이제 해외 가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 그렇죠. 이제 영화를 이제 보세요.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국내 해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전에 철저한 자기 객관에 따른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본인들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었던 만큼, 또 이분들에게 그 해외가 또 그 기회를 줄 수 있고, 본인들이 여기에서 더 이제 꽃을 피울 수 있을 그 토양이 됐던 것만큼, 여기는 이제 국내 해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과 내 어떤 캐릭터랑 이런 것들이 어떤 나라에 더 맞을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왕정국가 이런 거 괜찮아, LGBT 괜찮아, 마약 뭐 상관없어 라고 하는데, 태국의 어떤 미소의 나라 그런 게 좋아, 평화로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면 여기 맞을 수 있는 거고,
아 나는 괜찮아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뭐 총기만 이런 거 어쨌든 뭐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비자 문제 내가 취업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천조국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갖고 있는 이게 판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쵸.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군대도 다녀왔고 사소한 경범죄도 없고 미납세금도 없어요. 그리고 30대 목표가 결혼, 육아 이런 게 아니라 회사 운영하면서 연매출 나름 어떤 목표, 그다음에 100개국 방문하고 이런 게 목표니까 한 2, 3개월 정도씩은 꼭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또 그리고 해외 쪽으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제가 이걸 객관화 시킨 거죠. 자기 객관화를 이제 시킨 거라면 여기서 이제 한국이 싫어서 이 어떤 주인공도 그냥 한국 치러서 떠나면 뭐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해외 답이 있다 이게 아니라 문제는 뭐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은 국내든 해외든 평생 그냥 그러면서 삽니다.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응? 누가 알려준다고 할 것도 아니고 요새는 또 알려준다 그러면 또 신경 끄라 그러고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좀 여러 생각도 들고 제가 어떤 생각했던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또 떠오르기도 해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국내회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객관에 따라서 내 가치를 좀 더 높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좀 견딜 수 있는 것들이면서 좀 내가 좀 좋아하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 그런 환경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대부분 그냥 한국 싫어서 떠난다 이런 사람들은 해외 많이 안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깊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좀 많이 해보고 너무 이제 퇴사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해외 가면 다 풀릴 거다 이게 아니라 차라리 뭐 부서를 이동해 본다든지 다른 회사를 다녀 본다든지 여행으로서 좀 경험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실력적으로나 어떤 확고한 뭔가 없으면은 해외 간다고 해도 흔들려요. 계속 뭐 가서 찾아보지 뭐 이런 게 잘 될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눠봤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